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첫째 날 저희가 했던 게 뭐예요? 첫째 날 1번 우리 누리과정에 해당하게 뇌발달, 그 다음에 누리과정, 거기에 맞춰서 교과서 방향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뭐 했었어요? 두 번째 우리 그러면 교과서를 가지고 전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까지 배웠어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어쨌든 구매를 할 때 마지막 결정은 뭐에 걸린 것 같아요? 돈. 맞아요. 근데 잠깐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어쨌든 누리과정을 하거나 다 중심에서는 언젠가 어쨌든 수능을 쳐야 돼.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중학교도 다녀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도 다녀야 돼. 지금 아이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과목마다 어쨌든 시험을 잘 쳐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 그러면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이제 오늘은 저하고 같이 천만 플랜을 같이 해볼 거란 말이에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학습지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전집도 한 개만 사면 안 돼요? 아니 외국어 굳이 지금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거, 내가 팔고 싶은 걸 얘기할 거냐, 아니면 엄마가 사고 싶은 것만 사게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전체를 다 가르쳐줘라. 교원의 모든 상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교원 상품은 뭐가 있어요? 교원 상품. 교원 상품 뭐예요? 학습지. 그렇지. 학습지, 또 외국어, 또 독서. 일단 이게 가장 중심 맞아요. 엄마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학습지, 외국어, 독서.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어느 부분 있으시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간다면 그래도 모든 과목을 나름 잘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못했으면 좋겠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학교를 가게 되면 무슨 공부해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외국어, 그 다음 통합이라는 것을 배워요. 저희가 지금 거처음에서 누리과정도 배우고 초등과정도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통합이라는 것도 모든 다과목을 다 같이 가져가는 걸 통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국어랑 한글은 달라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뭐가 있었어요? 국어 시간을 늘리겠다. 근데 늘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국어 시간 늘리는 이유. 문해력을 올리겠다. 자, 국어를 잘하려면 뭐를 해라? 문해력. 그럼 문해력이 뭔데요? 문해력? 문해력이 뭐예요? 그냥 글자를 아는 거 말고 글자를 보면서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힘. 이해력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죠? 그냥 글자 보고 알았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글자 볼 때 제가 예시 많이 들어요. 배. 자, 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배. 신체 배. 또 먹는 배. 또 타는 배. 근데 배 글자만 보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비읍의 애예요. 글자 배울 때 그냥 배라고 읽기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장으로 말을 해요. 나는 배를 먹는다. 나는 배를 타러 간다. 내 배가 아프다.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할 때마다 뭔가 느껴지세요? 그려지세요? 이것을 우리는 연상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상기법. 다시 말해 이미지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상기법, 이미지 기법을 할 수 있다. 그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 루브르 박물관 입구 아시는 분? 수원화성에 입구 아시는 분? 그죠? 자, 모르니까 어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연상이 안 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문해력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올릴 때 우리가 문해력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어휘만 가르치지 말고 뭘 해라? 독서. 그래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같이 할 때 가장 좋기는 한데 지금 역사 속으로 다 가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휘를 습득하는 힘,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교원의 대표적인 독서 상품 월 얼마 정도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따지면 이렇게 반등 가를게요. 왜? 유아, 그 다음 초등. 당연히 초등 고학년까지 그리고 중등 고등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들이 처음 구매하시는 거 대부분 유아 상품, 초등 상품. 독서 값으로 엄마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독서 학원은 보통 얼마 정도 해요? 보통 15만 원에서 비싼 논술은 20에서 25만 원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평균 잡아 15만 원 일단. 자, 그리고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연계 독서라는 걸 하래요. 교과 연계 독서. 자, 지금 계절이 여름이라서 여름과 관련된 주제 독서를 하래요. 맞나요? 그래서 주제 독서, 연계 독서를 해놓은 게 저희한테는 무슨 상품이에요? 완독이라는 상품이에요. 완독. 그래서 유아는 A, 초등은 B라고 대표적인 상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자, 잠깐 볼게요. 수학을 잘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어쨌든 연산은 돼야 돼요. 아무리 계산기 갖고 들어가지만 계산기도 자기가 알아야 누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은 돼야 한다. 근데 요즘 수학 교과서 보면 어때요? 그냥 덧셈 뺄셈 아니죠? 다 스토리텔링이죠. 버스에 몇 명이 탔다. 다음 정거장에 몇 명이 내렸다. 다음 정거장에 몇 명이 탔다. 그리고 앉은 사람은 몇 명이다. 섰는 사람은 몇 명이다. 그것을 네가 이렇게 풀어봐라 하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언어가 바탕이 돼야 된다. 언어가 바탕이 돼야지 수학도 잘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관로안 채우는 거, 별표 안에 채우는 거, 별표와 네모 채우는 거,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 무슨 수학해라? 사고력 연산해라. 보통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수학을 보낼 때 엄마들이 한 몇 가지 정도 하는지 아세요? 3개 정도 기본으로 하거든요. 어떤 거? 그냥 연산하고 또 사고력하고 그 다음 도형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금액이 수학만 하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작게는 60, 많게는 80. 근데 일반 연산, 예를 들어 우리로 일명 따지는 프로그램 학습지는 왜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 아이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1은 2, 2, 4, 2, 3은 6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2개에서 2개가 어떻게 커지는지, 지금 99에서 한 자리가 커지면 왜 100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력 연산. 근데 사고력 연산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한 반에 1등부터 25등이 앉았는데 다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들어서 뭘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마다 수준별 학습을 시키자, 수준별 수학을 시키자라고 해서 교육부가 발표를 합니다. 뭐를 먼저 했다? 수학을 제일 먼저 픽을 했죠. AI 수학. 그럼 AI 수학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우리 아이가 덧셈이 약한지, 뺄셈이 약한지, 곱셈이 약한지, 나눗셈이 약한지에 따라서 아이에게 추가적인 걸 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I 연산을 하고 있는 거, 근데 다른 학습지는 AI 연산이 아니더라. 거기다가 사고력 문제도 없더라.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럼 어머니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고 생각도 되는, 그리고 아이가 스토리텔링도 되는 맞춤식 수학 어때요? 그죠? 금액도 굉장히 착하고 저렴하죠. 그러면 제가 좀 이따 금액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럼 외국어. 자, 외국어는요, 엄마들 중에 영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영어를 그리고 그냥 곧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영어를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소통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사실 없죠.
영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예요. 이건 그냥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에요. 그냥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다면 하나, 제2 외국어라는 걸 배워요. 아이들은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은 중학교 가서 하고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건 요즘 언제 배우는 것 같아요? 조금 괜찮은 유치원은 이미 제2 외국어인 중국어를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애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 사립초 중에서 요즘은 사립초는 그냥 정규 과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 초는 어때요? 방과후로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안 하는 데는 없단 얘기예요. 그냥 어머니만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원비 얼마예요? 동네 아무리 싸요. 그 사람 영어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냥 공부방 같아요. 그런데도 얼마는 해? 솔직히 20만 원 아래는 없어요. 맞나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외국 물점 먹었어요. 외국 대학까지 갔다 왔어요. 막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아무리 싸도 30만 원도 아래는 없어요. 거기다가 대형 학원이에요. 뭔가 컨텐츠가 조금 있대요. 거기다 외국인까지 있대요.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 넘죠? 40에서 50이죠. 자, 영어 한 개 하는데 이 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외국어 학습법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원 가서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쓰기부터 시키죠. 그 다음 선생님 따라서 말하라 하죠. 그 다음 리딩을 시키죠. 그리고는 애들한테 뭘 시켜요? 외우기를 시켜요. 외우기 반복해서. 맞나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때요? 시험 칠 때는 점수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1년만 가다가 딱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언어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어는 언어라고 했어요. 언어로 배워야 되는데 뭘로 한 거예요? 그냥 학습으로 시킨 거잖아요. 언젠가 가긴 가야 돼요. 고학년 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능 쳐야 되니까 기술 배우러 가야 돼요. 기술. 근데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기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언어의 소통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할 때 수용 언어, 표현 언어라는 것을 합니다. 나 이게 알아듣게,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되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발화 영어인 우리 도요새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제2 외국어, 중국어. 사실 왜 중국어여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제가 그날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넘어가서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분명히 농경사회였어요. 일본 농경사회. 그 다음 무슨 사회가 됐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사회가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농경사회를 갔다가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 전 세계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더래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더래요.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 또한 무슨 영어를 썼어요? 영국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물을 뭐라고 했어요? 워터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산업혁명이 점점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 중에 사실 어느 나라가 강대국으로 바뀐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모두 어느 나라식 영어가 공통어가 돼가고 있었어요? 미국식 영어가 공통어가 되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 우리가 IT라고 하는 컴퓨터 산업이 확 일어나면서 지금은 사실 무슨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IT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로봇, 인공지능. 내가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시기. 근데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복제를 정말 잘하는 나라가 생겨요. 뭐든지 제일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생겨요. 거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어느 나라의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중국. 지금 미국도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그 나라가 뭘 안 받아줄까봐, 뭘 안 줄까봐 제일 겁내야죠. 어디예요? 중국.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지금부터 15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느 나라에 가장 힘을 많이 받을까요? 중국. 그래서 어느 나라를 언어를 추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어머니가 만약에 돈 있으시면 베트남어도 하시고 태국어도 하시고 인도어도 하시고 맞잖아요. 스페인어도 하시고 다 하시면 돼요. 돈만 있으면 다국어 하는 게 좋잖아요. 5개국어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공통으로 제일 필요하다면 뭘 해라? 이거는 그냥 해라. 그러면서 통합. 통합이 뭐예요? 통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과정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우리는 전과목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전과목과 누리과정을 같이 가져가는 모든 영역의 가장 기본, 이것을 우리는 전과목 학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어머니 이 중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혹시 있으세요? 어머니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죠? 만약에 나는 한다면 그래도 뭐는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다 기본, 국수, 사과, 예술, 누리과정 또는 전과목 이건 그냥 다 하고 싶대요. 맞나요? 거기다가 이거 AI 방식, 아이들의 습관 잡는 거, 그죠? 우리 아이들 습관 잡는 거 3살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습관 잡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0분에서 20분 꼬박꼬박 뭔가 할 거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습관도 잡아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가 매일 먹거리 그것도 골고루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빠뜨리지 않아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 독서. 사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독서. 그 다음 독서를 하니까 또 좋아지는 거, 조금만 바탕이 되면 연산만 해준다면 수학까지도 잘하게 된대. 근데 전 세계의 공통어 외국어 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엄마들의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어쨌든 돈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월 금액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이 아이가 7세예요. 자, 7세라면 보통 엄마들이 제일 뭘 많이 시키는지 아세요? 엄마들 피아노, 태권도, 미술 이거 무조건 보내죠. 예체능 3종 세트. 근데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45만 원 들죠. 그 다음 한글 수업. 그냥 어쨌든 선생님 하나 오든 뭘 하든 하나는 하고 있어요. 요즘 사실 뭐 윙크든 웅진이든 타사커 뭐라도 하고 있어요. 10만 원. 맞나요? 그 다음 외국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 있어요? 잉글리시 예글을 하든 튼튼을 하든 무슨 영어라도 하시고 계세요. 근데 10만 원, 15만 원 이하짜리 있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이하 없더라고요. 자, 요것만 한다고 해도 얼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70만 원. 우리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있어요. 보통 얼마 투자를 줘요? 나라도 10만 원을 투자를 해요. 최소한 엄마가 60만 원 이상을 쓰신대요. 그런데 교과 과정과 관련된 거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두뇌 개발과 교과 과정과 생활 주제에 맞는 거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가 예를 들게요. 월 50, 월 40, 월 30, 월 20, 월 10. 자,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까요? 그거 다 가정사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그럼 아이캔드랑 영어랑 해가지고 15만 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걸 결정해요? 엄마한테 일단 플로는 알려드려야죠. 자, 예를 들게요. 어머니 50만 원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우린 장점이 있어요. 뭐요? 3년 납부하면 평생 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국어라든지 이런 거 예체능이라든지 갈 때까지 돈 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3년만 납부하면 평생 쓸 거예요. 한번 그냥 보자고요. 월 50만 원. 월 50만 원이면 혹시 상품이 뭐뭐뭐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예요? 첫 번째. 저는 절대로 전집은 빼주지 않습니다. 왜? 모든 아이의 인성, 모든 아이의 언어, 모든 아이의 이해력, 모든 아이의 문해력은 다 어디서 온다? 독서에서 오니까. 저는 독서는 양보 못하겠어요. 그래서 독서. 맞나요? 자, 독서를 일단 완독 A-B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500.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요즘 엄마들은 사실 외국어 다 생각해요, 안 해요? 영어, 중국어.
그럼 얼마예요? 여기에 벌써 760. 자, 그 다음 I can do 얼마예요? I can do 얼마예요? 응? 우리 170인데 이번 달 할인해주죠? 또 150. 그 다음 AI 수학 얼마예요? 저 AI 수학 풀 때 2년짜리 안 풉니다. AI 수학은 아이들 무조건 F 플러스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3년짜리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26만 원.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쭉 더해볼게요. 계산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계산기 준비해가지고 500만 원 더하기 760만 원 더하기 그 다음 그 다음 265만 원, 500만 원, 150만 원, 그 다음 126만 원 맞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누기 36. 그 다음 나누기 36. 왜? 전체상품 36개를 우리 해주죠. 그랬더니 솔직히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왔죠. 엄마가 50 그랬는데 벌써 이 돈 딱 들으면 어떤 느낌 나요? 생각보다 싸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50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1000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50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얼마라고요? 42만 원. 근데 과목이 몇 개예요? 과목이 몇 개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독서가 몇 개? 2개. 그 다음 외국어 2개. 그 다음 수학 1개. 그 다음 우리 전과목이잖아요. 최소한 몇 과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최소한 5과목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과목을 한 거예요? 10과목. 10과목. 그럼 한 달에 한 과목 얼마? 42,000원. 아직 압박 머시기 이런 거 안 뺐어요. 한 과목 42,000원. 어때요? 싸요, 비싸요? 싸죠. 우리 프로그램 학습지 보통 한 과목 45,000원은 하죠. 그럼 비싼 거 아닌 거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과목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풀어 줘놓고. 여기서부터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그죠? 아까 총 금액 얼마? 1,500만 원대였죠. 1000만 플랜을 우리가 짜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얘가 벌써 4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 한번 조율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나 엄마예요. 뭐 할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 중에 I can do 또 영어 또 책. 자, 일단은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I can do 150. 그 다음에 영어 3650 맞나요? 그 다음에 독서는 500으로 갈게요. 요즘은 두 개 합치니까 거진 600이더라. 그죠? 자, 요렇게 하니까 딱 얼마가 나오냐면 1000이에요. 우리는 이 1000만 플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엄마라면이라고 하고 물었어요. 엄마들은 대부분 요 정도는 그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거 나누기 36에 해볼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28만 원이에요. 갑자기 어떤 느낌 드세요? 갑자기 어때요? 되게 싸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비싼 금액을 얘기하고 싼 금액을 얘기하면 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7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99,000원이에요. 그 다음 얼마가요? 그 다음 15만 원이에요. 그거 조금만 더 하면 22만 원이에요.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엄마한테 50, 40, 30이라고 했는데 28만 원밖에 안 든대요. 엄마 느낌 어때요? 괜찮죠? 그럼 이건 또 몇 과목이에요? 해보자고요. 아까 아이캔도 5과목. 그 다음 독서 2과목. 그리고 외국어 8과목이거든요. 28만 원 나누기 8. 한 과목에 35,000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것 같죠? 한 과목 35,000원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막 이렇게까지는 안 쓰고 싶고요.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10만 원 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엄마들 제일 이렇게 많이 받아줘. 그러면 20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머니 보니까 교육에도 관심이 참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으신데 어쨌든 원인은 뭔 거예요? 돈이죠? 엄마들이 다 이렇게 풀면 뭐라고 하냐면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비싸서요.
28만 원도 조금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무슨 풀이를 하는 거예요? 수당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 혹시 우리 회사에 가장 좋은 A급들만을 위한 제도가 있다. 무슨 제도? 부모교육. 부모교육. 우리가 이거를 돈 받기 위해서 교육 오는 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모교육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교육과정을 알게 해줘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 하는 상품 활용하는 걸 알려줘요. 어머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세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샀는데 혜택을 많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혜택도 보고 내가 활용법도 배우고 거기다가 내가 어쨌든 교육에 오니까 엄마에게 가장 좋은 혜택 그게 수당인 거야. 그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어머니 사고 싶다고 했는 이 상품에 대해서 수당풀이 한 번만 해보자고요. 어머니 저랑 같이 시간 딱 3일 그리고 조금만 된다면 저에게 7일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일까지 할 수 있다면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만 줘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 해드릴까요? 흔들려요 지금. 흔들려? 화면이 흔들려. 왜? 카메라가? 카메라. 그때가 한번 꼽아봐요. 됐어요? 아닌가? 그래도 된다. 그럼 꼽아. 잠깐. 때문에 뜨는 거야. 지금도 떨잖아. 그럼 카메라가 문제인 건데. 껐다가 켤까요? 껐다가 다시 켰다.